달서구의회는 제302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 개회합니다. 달서구 의회 의원의정 활동비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새마을회가 5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달서구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7일 6.25 전쟁 참전 용사인 고 최종득 하사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4일 대구 무침의 골목에서 내당 2~3동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 유치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정순옥 의원과 박원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8회 달서구청장기 탁구 대회가 3월 9일 성서 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원로 음악가회 3월의 향연이 3월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김사월과 한로로의 공연 인디스테이션이 3월 16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는 제302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 개최합니다. 첫날인 3월 1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해 5분 자유 발언이 있은 후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했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8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획재경위원회는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복지문화위원회는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 조례행 일부 개정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기타 안건 1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손범구 의원, 부위원장의 황국주 의원을 선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5분 자유 발언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상향되어 현재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당 연간 480만 원으로 약 36.4%가 인상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성영태 계명대학교 교수와 임태경, 최종민 계명대학교 교수, 우정숙 달서구 통우연합회장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의원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강화를 위해 인상은 적정하다는 의견과 달서구의 재정 자립도 현황, 주민들의 정서적 부분, 의정활동비의 감시 부재로 반대한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절차가 형식적인 과정으로 이미 인상이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수렴되어 인상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의원활동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총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해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는 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달서구 새마을회가 5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달서구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태훈 부청장과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 시 구의원과 관변 단체 및 새마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회장단의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이취임사, 백미 전달식,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년 4월부터 3년간 달서구 새마을회를 이끌어온 13대 우동보 회장이 임하고 제14대 회장으로 진덕수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우동보 이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이제 달서구 새마을 회장직에서 물러나지만 자랑스러운 새마을 가족의 한 사람으로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있겠다며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새마을을 뒷받침하고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진덕수 달서구 새마을 회장은 대공 코스텍 대표로 있으며 덕수복지재단 이사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을 겸임하고 기업인으로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 달서구 새마을에 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진덕수입니다. 제가 새마을 쪽은 좀 문외하지만 역대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 회장님과 여러 단체장님들한테 많이 배웠어. 또 새마을 정신으로 달서구 새마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힘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구 새마을회는 지역환경 개선 사업, 새마을 정신 실천 등의 사업들을 진덕수 회장을 중심으로 4개 단체 회장단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달성군은 7일 달성군청 군수실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인 고 최종득 하사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전투에 참가하여 헌신하고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으로 5개 등급의 무공훈장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무공훈장입니다. 화랑무공훈장 서훈 대상자인 고최종득 하사는 수도사단 26연대 소속으로 1950년 7월 10일 입대한 뒤 강원 금화지구에서 전사했으며 2차례에 걸쳐 그 공적을 인정받은 바가 있으며 이날 화랑무공훈장은 대구 달성군 농공읍에 거주하는 조카 최상한 씨에게 대신 전달됐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를 높여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여해주신 명예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이렇게나마 그 희생을 예우하는 마음으로 무공훈장을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장 전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수훈자 또는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4일 반곡의 의성 우침회 주차장에서 내당이 삼동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랑의 짜장차 팀장인 박세학 팀장과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함께 주관한 행사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내당 23동 지역 주민 400여 명에게 따뜻한 자장면을 대접했습니다. 봉사자들 모두 즐거운 얼굴로 재료를 손질하고 배식부터 설거지까지 뜻깊은 나눔의 행복을 실천했습니다. 내당 23동 어르신 400여 분을 모시고 아무쪼록 봄이 오는 앞자락을 두고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른들께 섬김을 하는 이런 분들이 좀 자주 많이 나오셔서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박세학 팀장님과 대표인 저는 지속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접하고자 짜장면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당 이상동에서 우리 뜻깊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걱정을 한편 많이 했었습니다. 날씨가 구리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외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고 오늘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좋은 추억 보내시고 가실 때 뭐 소정의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매년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자장면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자장면 한 그릇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옛 추억과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는 2024 제37회 전국 남녀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를 밝혀 침체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달성군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치르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는 그동안 우수 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수상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지역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수상스포츠 전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슬라롬, 트릭, 점프로 구성된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로 나뉘어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 총 300여 명이 각 종목별로 재량을 펼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 조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개최 지역을 저희 달성군에 선정되게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치러질 이번 대회는 선수 300여 명과 함께 관계자와 관람객 등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총 2,000여 명이며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김영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푸른방송 그린웨이즈 신현정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은 이번 대구에서 열릴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회와 더불어 MZ세대에 맞는 음악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힙합 페스티벌 같은 지역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확정으로 인해 수상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방송 뉴스 임동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 3동 도원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국민의 복지 정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낭비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예산 편성 추진 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후에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낭비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절감 사례를 모아둔 지자체 예산 절감 실천운동 사례집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사업 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 과잉 또는 과잉 투자, 선심성 과시성 사업 추진, 보조금 관리 잘못, 계약 공사 관리 잘못,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불효 불급한 예산 집행, 불합리한 제도, 도덕적 해이 등 부정 등입니다. 지자체 사업이 실효성 없이 낭비가 되는 건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부풀린 기대 효과 제시가 담겨 있고 의회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성과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성과 분석이 사업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타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거제시가 16억을 들여 만든 120톤짜리 거북선이 12년 방치되다가 결국 철거되어 땔감으로 사용된다는 기사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많은 반대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지자체장과 담당 부서는 이를 강행하였고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는 더 있습니다. 군위군의 삼국유사 테마파크, 부산 기장군의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전북 남원시 모노레일, 강원도 원주시의 폐철로 관광열차, 평창군의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울산 중구 시계탑 모형기차 등 대부분 이용객이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실패한 사업 대부분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정작 사업성, 경제성, 효과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대 효과마저 부풀린 결과였습니다. 대부분 실제 이용자가 예측치의 10%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심지어 예측치의 5%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주민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사업을 결정하면 공무원이 거기에 맞춰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2022년 결산 기준 17% 정도 아주 취약합니다. 매년 세금은 늘어가고 저 또한 달서 구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이에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타 시도 사례와 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 있는 사업,
불필요한 사업, 낭비성 사업을 걸러내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검토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을 통해 낭비성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과연 어떤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구청은 예산 집행의 원칙과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산 낭비 센터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리 달서구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홈페이지에서 찾기도 어렵고 주민들은 이 제도 자체를 모릅니다. 달서구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월성 일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산천어 축제가 대박이 났습니다. 찾은 관광객만 1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7대 때부터 산천어 축제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달서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 월배 차량기지 빨리 옮겨서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과 수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월배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제 8대 때에 그 추운 겨울날에 대구시장님 출근길에 약 13일 동안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품었던 통큰 정책 발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월성 내거리역에 지하철을 개통시키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 대곡역에서 월성 내거리역, 그 다음에 서대구로 가는 노선 하나, 두 번째는 상인역에서 월성 내거리역 그리고 서대구로 가는 노선 2개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월성동, 상인동, 진천, 유천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서대구역에 가깝지만 지하철이 없다는 이유로 먼 동대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월성 내거리역을 통과하는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이곳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대구역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본동 볼리동에 있는 앞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총 세대수를 조사해 보니까 9,593세대입니다. 약 10,000세대 가깝습니다. 주민수로만 한다면 수만 명 되겠죠. 앞으로 이분들이 월성 사거리역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바로 이용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명분이 뚜렷합니다. 2030년이 되면 대구 경북의 열망인 저 신공항이 개항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공항과 연결되는 공항철도가 연결될 텐데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서대구역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번에 재미난 일은 여야가 극한 대립하면서도 많은 의원들이 의기투합해서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또한 이것도 서대구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대구역은 점점 중요해지고 덩달아서 월성 내거리역을 통과하는 지하철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달서구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총선이 가까우니까 여야가 할 것 없이 수도권의 철도 지하에 대해서 이슈를 선점하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왜 수도권만 철도가 지하화돼야 됩니까? 왜 지방은 철도가 지하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지상철도여야 됩니까? 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도 철도의 지하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월성 내거역을 통과하는 이 지하철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지하철 깊이를 조사해 봤더니만 평균 100m입니다. 평균 100m. 깊은 곳은 150m예요. 지금 김정은 정권은 툭하면 핵 개발로 우리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매일 엄포를 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달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방공호 차원에서라도 이 철도 사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계속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8회 달서구청장기 탁구대회가 3월 9일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체육회 주최, 달서구 탁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탁구 클럽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으며 달서구 탁구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탁구 동호인들이 겨울 동안 실내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며 총 315명의 참가자가 개인 단식, 단체전, 개인 복식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동안의 훈련 결과를 선보였습니다. 달서구에서 제 생활체육을 처음으로 탁구가 먼저 출발하게 됐습니다.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실내라서 아주 상쾌하게 시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겨울에 실내에서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다치 부상에 염려 없고 실력 차이에 큰 지장이 없는 실력을 상하 중립으로 나누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서 아주 건강하게 즐겁게 그렇게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 탁구협회는 대구 지역의 초중고 학생과 전문체육 선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 체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협회는 전문체육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호인 선수들이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츠 스프링 대구 페스티벌 대구 원로 음악가회 3월의 향연이 3월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대구 원로 음악가회는 1996년 결성된 대구 음악계 원로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오랜 예술 활동과 뜨거운 창작열을 바탕으로 대구 음악의 기반을 넓히고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젊은 연주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향토 음악 문화 발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3월의 향연을 주제로 봄이 연상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산뜻한 봄 내음과 함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음악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 원로 음악가회 3월의 향연은 3월 15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달서아트센터는 3월 16일 국내 인디씬에서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사올과 한로로를 초청한 무대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선보입니다. 김사올은 솔직한 가사와 담담한 음악 표현으로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과 최우수 포크 음반상을 2연속 수상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로로는 2022년 데뷔 후 바로 다음 해에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과 우수 모던록 노래 부문의 후보로 오르며 음악계의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국내 인디씬을 대표할 가수로 급부상 중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청춘이 키워드인 두 가수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며 2030 세대에게 공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잠시나마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김사올과 한로로의 공연 인디스테이션은 3월 16일 오후 5시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책 빌려주는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29일 지역 주민의 365일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2호선 강창역 내에 달서구 1호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기기 내에 비치된 도서를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입니다.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은 2022년 스마트시티로 지정된 달서구의 스마트시티 정책인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책이음 회원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1인 3권까지 총 500권의 베스트셀러 및 신간 도서를 연중 무휴로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 대출 기간은 15일이며 인근의 공공도서관인 성서도서관 대출 권수 10권을 초과하거나 회원 상태가 대출 정지인 경우는 이용이 제한되고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는 해당 기기에서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제 달서구에서도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가까운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스마트 도시 서비스로 더 나은 독서 환경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새로운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희망저축계좌 원초 달서구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중 희망저축계좌 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 수급자가 가입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은 3년 만기 시 탈수급해야 하며 조건 충족 시 만기 후 약 1,44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올해 희망저축계좌원은 일체의 3월 4일에서 15일, 4월 1일에서 12일, 6월 3일에서 14일, 8월 1일에서 13일, 10월 1일에서 14일 5차까지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이 매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단,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지급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의 모집 기간은 5월 1일에서 20일, 8월 1일에서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31억에서 올해 37억으로 증액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고 건강한 자립을 촉진합니다. 신청 문의는 달서구청 어르신 장애인과 자립지원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 가능하며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 정보와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달성군 다사읍 소재에서 재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3월 7일부터 달성군 다사읍에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해 지난해 말 중단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업무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24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2억 원 한도로 3년간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올해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3월 7일부터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기존의 대구 경북 거점센터로서 운영되던 센터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새로 개소될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충 상담 및 행정 통역 지원, 한국어 정보화, 법률 등 생활 적응 관련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운영 등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같은 지원기관 및 의료 법률 등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향후 외국인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센터의 재오픈을 통해 기존 거점센터의 지원 공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나아가 대구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지하철 2호선 대시역 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새학년 새출발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새학년 새출발을 맞이한 관내 초등학교 입학 저소득층 아동 41명에게 책가방 구입비를 인당 1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소급자 중 초등학교 입학생이며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현금으로 책가방 구입비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산중 3.1절을 맞아 나라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나라사랑 캠페인 및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성산중학교는 지난 1일 학생, 학부모, 교사 20여 명이 함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봉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나라사랑 캠페인 및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성산중학교에서 실시하는 2024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교내 샤프론, 프론티어 봉사단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성산중 가족들이 꽃샘추위 속에서도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성산중 가족들은 3.1절을 맞이해 각 가정의 태극기를 개양하고 학교 주변에서 나라사랑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가족 및 친구, 선생님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자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공원, 도로 등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이 제41회 달성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달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41회 달성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교육상은 지역의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달성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81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26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입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3명은 논공중학교 이성임 교장, 대구 천내초등학교 최성식 교장, 대구 다사초등학교 박성준 교사로 달성 지역에서 최소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달성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선정됐습니다. 논공중학교 이성임 교장은 서동중학교에서 IBMYP 공립중학교 최초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하는 데 힘썼으며 2024년 논공중학교에서는 IBMYP 월드스쿨 인증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의 배움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고 공교육에 책무를 다하는 데 힘썼습니다.
대구 천내초등학교 최성식 교장은 금포초에서 해양교육시험학교, 대구 미래학교 등을 운영했고 21년 동안 근무시간 후에 패스큐 상담 자원봉사 활동 및 교원 집단 상담 지도자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구교육청의 아름다운 선생님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다사초등학교 박성준 교사는 학교 스포츠클럽 조직 및 정착 활성화 등 학교 체육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시책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3월 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2024년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달서구 자전거 안심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보험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시책으로 보장 대상자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또한 달서구 포함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입니다. 사고 발생 시 구민은 사고 내용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6일 앞산 청구 제네스 아파트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최근 공동주택 등에서 인명재산 피해를 수반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아파트 화재를 가정한 화재 진압 및 거주자 참여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신속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 방수 훈련 및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을 실시했으며 소방차 등 5대의 차량과 주민 50여 명을 비롯한 민관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아파트 관계자 및 입주민 대상, 대피 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해 상황에 맞는 대피 연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6일 하운읍에 위치한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은 지역 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유형인 화재에 대비하여 신속 안전한 대피와 화재 초기 진압 등 실전적으로 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달성유통센터 자율방재단 등 임직원을 비롯하여 직장 민방위대원, 하원읍 행정복지센터, 달성소방서, 새마을회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조체계로 이루어져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대피 훈련 후 이어서 소방관이 강의를 진행해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소화기 작동법 등을 설명하고 직접 시연해보는 재난안전교육도 함께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우체통을 경로당에 순회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우체통은 평소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나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복지 우체통에 넣으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상담하고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복지 우체통은 관내 면적이 넓고 노인 인구가 많은 가창면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담반이 가창면 경로당 29개소에 매주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합니다. 박은주 가창면장은 찾아가는 복지 우체통을 한 발 더 다가가는 소통 창구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